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리서치 RM의 고윤기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차전지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 증권가에서 개인 투자자들 증권가에 대한 투자 보고서 요즘 그렇게 크게 신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참고는 해야죠. 증권가 쪽에서 2차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은 아니지만 투자 의견 중립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매도 의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의견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요. 목표가 자체는 지금 주가보다 좀 낮아 있는 상태고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도 있고 주가도 오늘 때마침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간 뜨겁게 오른 데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간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올랐던 것들이 빠지면서 좀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하반기에 대한 2차전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염정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도 2차전지 양극재 쪽 중심으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만 있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난주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소재 업체들 중심으로 지난 한 주간 기간 조정이 있었고 단순히 조정이 아니고 일 변동성을 좀 키워가면서 사실 주가가 살짝 좀 하방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셀 업체들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셀 업체들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중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2차전지는 조정 그리고 2차전지뿐 아니고 지수가 지금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 밑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 2차전지가 또 급락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살짝 또 지지를 해주면서 지수는 일정 부분 2,500에서 2,600 사이에서 움직이되 섹터별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지금 조정을 받는 기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이에 지난주부터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그리고 AI 로봇 쪽으로 주도 섹터가 계속해서 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섹터 내에서도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는 다소 좀 불안정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의 7월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CPI 발표가 일단은 6월치보다는 7월치에 대한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또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또 다시 한번 또 물가 지표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또 전망들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지수의 조정 그리고 주도주 기존의 주도 섹터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PI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이제 6월 달에 3%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시장 예상이 3.3%, 그러니까 6월보다 7월에 물가 상승률이 전달에 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시장 예측치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어쨌든 CPI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그다음에 주도주의 변화 모색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에서 다른 쪽 섹터들로 한 번씩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 자체는 미국의 그 피치사의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영향이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의 어떤 욕구를 자극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빅 이벤트 물론 그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조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자극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투자 심리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일단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일단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일단 8월 11일 날 MSCI 정기 리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달에 단기 급등 실패로 인해서 아무래도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자체로는 조금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대감은 유의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2차 전지주에 대한 두 분 다 조금은 경계감, 그다음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분간 이제 지수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섹터에 대한 조정도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꼭지, 흔히 우리가 이제 꼭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높을 때 잡아서 지금 손실을 또 좀 크게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여서 2차 전지주에 대한 고민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주에서 다른 주도 섹터로 조금씩 시장이 시도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쪽이 좀 강해 보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염정 멘토 어디를 더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크게 새로운 테마, 새로운 섹터를 좀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뭐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초전도체라는 이게 테마로 끝날지 아니면은 주도 섹터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이제 기존의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이미 나왔지만 이제 중소형 종목들 중심으로는 이제 8월에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네. 실적주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고인기 멘토 말씀을 좀 들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디를 봐야 될까요? 로봇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엔터주들도 좀 강세인 것 같고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일단은 로봇 관련해서는 기대감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보피, 삼성의 어떤 액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부터 일단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피 출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만 일단 이재용 회장이 일단 휴머노이드까지 언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뭐 레인보우 6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관련주의 좀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점. 물론 인간용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제 32년 286억까지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보장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기대감이 조금 붙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매매는 현 구간대에서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MSCI 리뷰, 정기 리뷰에 편입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대부분 아마 기대하시고 있을 겁니다.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MSCI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추종 자금에 대한 어떤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주식적으로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패시브 펀드의 매수세에 액티브 펀드가 매도하는 경우가 경험치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MSCI 정기 리뷰 편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런 시대, 이런 상황에서 조금 횡보를 띄고 있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AI를 필두로 해서 이제 HBM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턴 어라운드에 대해서는 뭐 서서히 이견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이 좀 최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SK 하이닉스 또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그리고 그동안 꿈꿔왔었던 어떤 기대감의 어떤 현실과의 어떤 괴리감을 지금 줄이고 있는 구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물론 지표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11월에 있는 미국의 CPI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의 어떤 지금 주가 흐름이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8월 23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냐에 따라서 AI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8월 시장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가지 못하면 지수는 못 오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이벤트는 11일과 11일에 있을 미국의 CPI 그리고 23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조금의 시장의 흐름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지수가 2.3%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지금 11%까지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다 보니까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오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는 듯한 모습이 지금 1시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불과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지수가 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에 대한 두 분이 약간 경계감을 말씀해 주셨고 로봇주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걸 찾아보면 AI 관련주죠. 특히
네이버가 이제 새로 내놓겠다는 생성형 AI 관련된 그 서비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이버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실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과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다른 섹터로의 조금의 변화를 좀 필요로 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잠시 수급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이버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생겨나고 있고 여기에는 네이버의 이제 실적이 먼저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2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에 매출액 1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4,300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최대 수익을 좀 냈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광고 수익, 기존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빅테크 관련주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광고 수익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 빅테크들한테 가장 좀 발목을 잡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이제 좀 어느 정도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이제 빅테크주 지금까지 쉬어갔던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지금 바닥권을 좀 다졌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7월 초부터 시작된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주도 섹터가 좀 부진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역시도 지금 사실은 좀 살짝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기존에 좀 가장 못 갔었던 빅테크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여기에는 또 하이퍼클로버 X라는 네이버 AI 생성형 AI 쪽에 대한 우리 8월 말까지의 좀 기대감이 같이 살아 있으면서 이 부분에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지금 섹터가 네네.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인들의 또 매수세가 또 다시 한번 좀 또 다시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연 고점을 살짝 좀 넘어섰거든요. 워낙에 지금 올해 주가 차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연고점을 살짝 넘어선 시점이 오히려 더 기대감을 좀 더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기존에 좀 묵혀뒀던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I와 관련된 얘기, 이게 AI 전반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이버랑 카카오 플랫폼 업체, 대형 업체들로만 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이버의 어떤 뭐 저는 자체적인 이슈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의 지금 저가 매수 유입과 함께 그동안 조금은 늦었지만 AI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서 다시금 한번 네이버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실적적으로 놓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은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비용 통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잘 나왔다. 즉 잘 팔고 수익성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이익이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이라는 결국에는 어쨌든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는 서치 플랫폼이 가장 중요한데요. 서치 플랫폼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말은 검색 광고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지금 부진을 했다라는 점. 또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 메타라든지 그리고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광고 부분을 놓고 본다면 오히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내 시장의 어떤 광고는 지금 업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저도 갖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 하반기로 갈수록 이 광고 시장에 대해서의 그 기업들의 어떤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일단은 하반기가 이제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분 그리고 그동안 조금은 늦었지만은 AI 관련된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네. 기존의 주주들한테 다시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8월 24일 날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8월 24일 날 하이퍼글로벌 X가 출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 흐름은 좀 양호하게 흘러갔다가 오히려 그때 이후에는 반응에 따라서 주가가 흐르거나 오히려 세론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향후 스케줄을 놓고 본다면 8월 24일 하이퍼글로벌 X, 9월 달에는
생성형 AI 검색 Q의 베타 서비스, 그리고 10월 달엔 클로바 스튜디오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에는 이런 AI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 오른 부분은 결국에는 8월 24일 날 공개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를 부여할 AI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쫓아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게 완성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오늘 뭐 여러 기사가 보입니다만은 현대차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급을 좀 줄였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실적을 잘 내고 있었던 완성차와 그리고 부품 업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 좀 나눠보죠. 염정 멘토하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기사가 사실 진위 여부가 아직은 좀 파악이 안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처음 나온 뉴스는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이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고요. 3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좀 한 15에서 20% 정도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을 좀 줄여라라는 이런 기사가 되면서 부품주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고, 근데 뭐 오늘뿐 아니고 이제 완성차 업계 그리고 완성차 업계 협력사들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한 달여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판매가 조금은 좀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 예상치보다 좀 판매량이 늘어났지만 3분기에는 일시적으로는 좀 둔화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판매가 조금은 정체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고요. 여기에도 최근에는 뭐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 비중이 좀 줄었다,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가격 인하에 좀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러한 좀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좀 대기 상태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 중심으로는 지금 좀 조정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조정 상황이 지수의 조정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부품주들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오늘 유망주 보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염정 멘토께서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해 보죠. 염정 멘토는 오늘 큐렉소 가져오셨네요. 의료 로봇 사업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로봇주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고윤기 멘토께서는 심택입니다. 3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다. PCB 관련 업체죠, 심택은. 심택부터 얘기를 좀 들을까요? 고윤기 멘토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에 주목하자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아직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주가는 선행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주가는 안 좋을 때 매수를 한 이후에 오히려 좋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심택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이제 기판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분기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도 216억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다만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 수준이었고 어느 정도 이 적자폭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지금 완벽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지난해 말을 저점으로 해서 수주 잔고도 지금 지속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모바일용과 이제 랜드용 기판 또한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지금 진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최악의 실적이고 3분기는 흑자 전환, 4분기는 점차적으로 개선될 만한 여지를 갖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분분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반도체를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심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과 가장 주가 흐름이 상관관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사이클 자체가 조금은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택 목표가 4만 원에 손절가 32,000원 제시 받았습니다. 투자 전략에 참고하십시오. 큐렉소에 대한 얘기는 염정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 좀 흐름이 좋지만 로봇주 쪽에서도 좀 분야가 좀 다른 이제 의료 로봇인데요. 의료 로봇 사업을 가장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분기 최대 매출을 계속적으로 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97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억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매출 목표를 상향을 한 상태고요. 올해 총 매출은 700억 원 정도, 의료 로봇 쪽으로 80대 정도를 좀 팔겠다라고 매출을 목표치를 잡은 부분을요. 지금 올해 매출 740억 원, 한 5에서 8% 정도 사이를 좀 더 이제 상향시켜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의료 로봇 쪽도 80대에서 100대까지 판매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까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목표치 상향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쪽도 좋지만 이제 해외 쪽에서 인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 일본 쪽까지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좀 실적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료 로봇 산업 쪽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7월 26일에 이제 이대주주가 대량 매매 블록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로 주가가 좀 급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일단은 흡수를 한 상태이고, 다시 한번 주가는 그에 대한 영향보다는 다시 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그 급락에 대한 여파를 다시 한번 좀 되돌리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큐렉스에 대한 그 투자 의견,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최근에 이제 2만 원, 최근에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 고점을 좀 찍긴 했는데요. 그날은 이제 변동성에 의한 장이었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로 다시 제 목표가를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스온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5,000원 제시받았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고윤기 멘토 그리고 염정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